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정치적인 흐름. 그 흐름의 중심 속에 다음 부장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려고 하는데 뉴스는 많았지만 가격 등락은 많지 않았던 한 주였죠. 악재성 소식이 있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무난하게 6만 7천 달러 선을 지켜주는 분위기였는데, 대표적 악재로는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비트코인이 움직였다는 소식이었어요. 5년 만에 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약 7만 5천 개가 움직이면서 시장에 공포를 안겼죠. 하지만 다행히 시장 우려와 달리 단순 이동이었고,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시장에 비트코인 매도 폭탄을 던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정해진 법적 일정에 따르면 마운트곡스 물량은 올해 10월까지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채권자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되돌려 받아도 즉각 매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론 좋은 소식도 많았는데, 우선 31일 발표했던 미국 핵심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더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 같은 날 나왔던 미국 소비자 지출 지표도 하락했어요. 물가 상승세 둔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시장으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도 속속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나스닥 상장사인 샘러 사이언티픽은 28일 비트코인이 4천만 달러어치 매입했다고 공시했는데, 가치 저장 및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용도로 매수한 것이고, 지난 13일에는 일본 증시 상장사인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현물을 전략적으로 다량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도 해요. 이처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면 시중 유통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르헨티나 국가증권위원회가 엘살바도르와 정부와 비트코인 도입을 위한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의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주 나타났던 흥미로운 현상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6만 7천 달러대를 기준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상승하지도 않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미국 국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15일까지만 해도 4.30% 정도에 머물던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 한때 4.60% 넘게 치솟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미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국채를 대규모로 처분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을 세웠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일 것인데, 이 때문에 암호화폐뿐 아니라 나스닥 등 자산시장 전반에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는 분위기예요. 또한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 현물 ETF의 경우 지난 13일 이후 14영업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지만 27일 이후 순유입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이거든요. 더불어 2주 전 암호화폐 시장을 점령했던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뉴스들은 이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관련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직후 가격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일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고, JP모건은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 다른 암호화폐 ETF 현물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따라서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ETF 유입세는 혼조세를 띨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이 점 참고하셔야 하고요. 어쨌든 이번 주 굵직한 거시경제 일정들과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에 이걸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우선 6일 밤 9시 15분에는 유럽연합 EU 기준금리가 발표되거든요. EU는 2-3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물가 상승률이 다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하가 불투명해진 분위기예요. 그리고 미국 관련 지표로는 4일 미국 노동부의 부인 이직 보고서가, 6일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일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되는데, 미국 시장의 고용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면적인 숫자들이 공개되는 셈이죠. 더불어 현지 시간 3일에 나오는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5일 공개되는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물가 동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인데, 미국 자산 시장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게 자산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표들도 눈여겨볼 만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일정들을 기반으로 시장 변동성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셔야 하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리플과 관련된 소식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리플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을 살펴볼 건데, 최근 코인베이스가 소송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코인베이스는 SEC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 해석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SEC가 징벌적 조치를 통해 주요 정책 변경을 강요하며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더불어 코인베이스는 개요서에서 SEC의 접근 방식이 중요한 정책 변경에 대한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는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요약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일관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업계에서 규정 준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왈은 SNS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되풀이하며 법적 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위원회가 회사의 맞춤형 규제 요청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대신 그로왈은 SEC가 의회의 승인 없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으며 신흥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코인베이스는 이미 2년 전부터 SEC에 규칙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었거든요. 하지만 SEC는 특정 암호화폐 규칙을 만들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피해왔었는데, 이제는 코인베이스가 법원에게 SEC가 공식적인 규칙 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달라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기에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현재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단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고, 바이든 역시도 암호화폐를 일부 거부하지 않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 하원에서는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법안 FIT21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SEC에게 암호화폐 규칙을 만들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레 리플을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소식도 집중하셔야 하고요. 더불어 최근 리플 CEO가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등장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은 XRP 및 솔라나와 같은 다른 자산도 관련 제품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도 언급했었는데, 리플 CEO는 이러한 미국의 친암호화폐적인 정치적 방향성과 또한 코인베이스의 소송 및 리플 소송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을 예측하여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의 미래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